승부의 제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8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할 두 팀의 전력과 오더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 순위표가 또 한 번 크게 출렁일 예정입니다. 3승 3패 BJF 리테일 CEO와 4승 2패 포스코 캠텍의 대결. 예측 불허, 혼전의 시작이 될 8라운드 제2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 대국에선 삼지명 허용호 선수와 주장 최철한 선수가 만났습니다. 최근 상대 상위 지명만을 전담해 3연패를 기록 중인 허용호 선수. 바둑판의 논개인가요? 상대 전적은 10승 4패로 최철한 선수가 압도적인데요. 박빙의 오더에서 팀의 승패를 좌우할 이번 경기. 논개보다는 스나이퍼가 필요한 순간이네요. 이국은 주장 이동훈 선수와 삼지명 변상일 선수가 만났습니다. 올해 8월 기준 기사 랭킹 7위의 이동훈 선수와 8위의 변상일 선수. 뜻밖의 상대 전적은 4승 2패로 변상일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이동훈 선수의 집중력으로 변상일 선수의 무패 행진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3국은 양팀의 이지명 맞대결입니다. 이지현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결. 대표적 수비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때로는 공격적인 행마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나현 선수. 와일드한 공격형 이지현 선수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역대 두 번째 공식 대국을 갖는 두 선수. 2012년 첫 번째 대결에선 이지현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4국에선 검증된 식스맨 이창석 선수와 사지명 이원영 선수가 격돌합니다. 초반 2연패 후 4연승을 달리며 팀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온 이원영 선수. 올 시즌 KB리그 4전 3승으로 놀라운 승률을 자랑하는 퓨처스리거 이창석 선수를 맞아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5국에선 사지명 진시영 선수와 오지명 윤찬희 선수가 만났습니다. 예비역 진시영 선수 1라운드 첫 승 후 좀처럼 승리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라운드 한 번의 휴식이 새로운 전기가 되어줄까요? 포스코 캠텍의 연승 행진에 수차례 공을 세운 윤찬희 선수. 이번에도 공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43대 57로 포스코 캠텍이 제법 우세하다는 전망입니다. 기세는 물론 오더에서도 포스코 캠텍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데요. 예측을 뒤집는 반란, 그게 바로 막내의 매력이겠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8라운드 제2경기 BJF 리테일 CU 대 포스코 캠텍의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8라운드 2경기입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포스코 캠텍과 BJF 리테일 CU가 격돌을 하게 됩니다. 양 팀 모두 출발은 2패였지만 서서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팀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포스코 캠텍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연승 행진을 지금 거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봤을 때 기세가 아주 충만한 그런 상태죠. 그렇습니다. 자, 양 팀 몇 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지 먼저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정관장 황진단이 어제도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7연승으로 단독 선두고요. 포스코 캠텍은 4승 2패로 2위입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 팀이 어제는 상당히 위기였어요. 2연패 후 3연승으로 이제 신승을 거뒀거든요. 네. 상당히 좋은 기세를 이어갔고 네. 포스코 캠텍이 이 정관장 황진단을 쫓고는 있는데 그 뒤에도 따라온 팀들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상당히 네.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JF 리테일 CU는 3승 3패로 6위입니다. 네, 허영호 선수와 최철한 선수 장고대국에 출전을 했는데요. 최철한 선수는 또 이번 시즌 첫 장고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철한 선수는 속기보다는 장고가 좀 어울려요. 네. 첫 출전이라는 것이 조금 의아할 정도로 오늘 대국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속기전, 한때 영재로 불렸었지만 이제는 너무 커버린 두 선수의 만남인데요. 네, 이동훈 선수가 주장인데 네. 그 변상일 선수가 상대 전적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승부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지현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국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한 번의 만남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인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두 선수의 색다른 바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CU 팀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보배죠. 이창석 선수, 오늘은 이원영 선수를 만났습니다. 사실 CU가 살아난 것은 이창석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네. 지금부터 만약 이창석 선수가 없었더라면은 CU가 지금 중위권 싸움에 진입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네. 팀에서 어떻게 보면 기대를 상당히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진시영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국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고대국, 허영우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대국을 제외하고는 상대 전적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판이 없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박빙의 대결로 느껴지고요. 네. 특히 이동훈 선수와 변상현 선수의 대국, 그리고 이지현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국에서 기세를 잡아가는 팀이 팀 승리까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2위 팀 포스코 캠텍이 저 멀리 달아난 1위 정관장 황진단을 한 발 더 따라잡을 수 있을지 BGF 리테일 CU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8라운드 두 번째 경기입니다. BGF 리테일 CU, 포스코 캠텍의 경기. 아주 중요한 순간에서의 격돌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지금 매우 긴장한 상태일 거예요. 네. 장고대국 최철환 선수와 허영우 선수의 대국입니다. 최철환 선수는 이번 시즌 첫 장고, 허영우 선수는 7라운드에 이어서 두 번째 출전인데요. 네, 상반된 기풍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죠. 네. 아주 공격적인 최철환 선수와 좀 중후하게 맞받아치는 허영우 선수의 대국입니다. 나현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속기 대국. 이 두 선수의 기풍은 좀 비슷한 편인가요? 상반되는 편인가요? 비교적 비슷해요. 네. 두 선수 모두 두터움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장기전에 능한 그런 기풍이고요. 다만 공격성으로 봤을 때는 이지현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나연 선수는 사실은 순한 양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요즘에는 대마몰이에 재미를 붙였는지 네. 강수 연발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 자, 오늘 가장 기대가 되는 한 판이기도 하고요. 네, BGF 리테일 CU 주장 이동훈 선수가 지금 4연승으로 완전히 살아나 주면서 네. 팀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거든요. 반면에 변상현 선수를 보면요, 올해 지금 퍼펙트합니다. 오전 전승이죠. 한 번도 지질 않았어요. 이 두 선수의 대결 네. 너무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는 물론 양신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항상 같이 묶어서 비교가 되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진서 선수가 다소 이제 앞서 나갔지만 네. 이동훈, 변상일, 신민준, 신진서 선수까지 어떻게 보면 신사인방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네. 아무래도 먼저 앞서 나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도 분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예전에 송아지 삼총사처럼 네. 서로 선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4명의 선수가 영재 4인방으로 불렸던 때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는- 네, 그렇죠. 이 다 커버렸어요. 네. 그런 수식어도 어색하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상대가 화점을 뒀을 때 3-3으로 침입하는 수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네. 특히 이 두 선수가 즐겨 씁니다. 아무래도 실리를 좋아하고 타기에 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알파고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어요. 서로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국에서는 화점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질 않았는데요. 전부 소목입니다. 네. 4기 모두 소목으로 스타트를 끊었죠. 팬들과 함께하는 KB리그. 매주 이 일일 MC를 초청해서 MC를 부탁해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일일 MC 중앙일보 스포츠부에서 바둑을 담당하는 정아람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에서 바둑을 담당하고 있는 정아람 기자입니다. 네, 사실 시청자분들은 좀 낯설지도 모르시겠지만 뭐 바둑계에서는 이미 굉장히 소문난 미녀 기자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나 네. 뭐 이세돌 알파고 경기 후에 관련 에세이를 발간하면서 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정아람 기자도 어렸을 때 바둑을 좀 공부를 했었다고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좀 바둑을 배워서 또 프로기사의 꿈을 키우기도 했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제가 바둑을 그만뒀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좀 바둑계로서는 상당히 네. 바둑 어떻게 보면 프로기사계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만두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무엇보다 이제 바둑을 못 두니까 기자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바둑을 지면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패배에 대한 아픔을 극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기사 혹은 바둑 쪽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네. 항상 이제 패배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기사들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정말 이 승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기는 하죠. 그렇죠. 이제는 뭐 저는 익숙해져서 네. 좀 덜하긴 한데 중견 기사니까. 네. 신의 시절에는 이제 바둑을 치면 잠은 못 자요 그날요 아예. 그래서 자려 누워도 네. 계속 바둑판이 그 패착을 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잠을 거의 못 이룹니다. 네. 네, 대부분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든 요즘 들어서는 뭐 이제 술로써 좀 취해서 잠이 드는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그것을 극복하기 힘들어서 좀 프로의 길을 좀 접었던 그런 사연을 들었고요. 그랬군요. 뭐 바둑계 안팎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주시는 기자님인데 올해 KB리그를 다양하게 좀 조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전한 팀이 정 기자님이 또 가장 주목했던 팀이라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포스코 캠텍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 선수층을 보면 이제 구멍이 없습니다. 이제 네. KB리그는 5판을 두기 때문에 여기에서 3판 이상 가져가는 게 승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요. 네. 포스코 캠텍은 최철한, 변상일, 나연 선수가 다 이제 튼튼하게 허리층을 이제 만들고 있고 여기에 윤찬이, 이원영 선수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전력이 가장 탄탄한 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역시 전문가를 모시니까 이런 점이 아. 좋군요. 네. 참 올 시즌 KB리그를 바라보는 그 기자의 시선을 네. 오늘 톡톡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해설자들도 포스코 캠텍에 대해서 구멍이 없는 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선수 구성이 너무 탄탄해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 구성원들을 대거 다 데리고 오면서 음. 올해 또 임했기 때문에 타 팀들은 그 변동폭이 좀 컸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정관장 환진단과 포스코 캠텍을 많이 주목을 했었죠. 네. 뭐 듣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해주실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바둑을 보면서 또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초반 조금 더 진행이 됐는데요. 네, 요즘에 뭐 많이 등장하는 포석입니다. 백이 이렇게 걸쳤을 때 네. 붙이고 날일자로 두면서 좀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백으로 하여금 벌릴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근데 지금 씌웠을 때 약간은 이색적인 수법이 등장했네요. 네. 이것은 이제 알파고
바둑에서 등장했던 모양인데 그때 당시가 알파고 대 구리, 알파고 대 렌샤오 그 선수 페어 바둑에서 등장했던 수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쪽을 바로 결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손을 뺐어요. 그러자 상당히 괜찮은 자리죠. 밀어가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아마 변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걸치고 날일자를 두었을 때 이 붙임의 활용이 득이다. 그런 측면에서 백이 이렇게 밀어가더라도 불만이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런 이색적인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네. 정아람 기자는 특히 또 바둑계에 많은 또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또 성격이 워낙 좋아서 그런가요? 한두 번 만나면 또 금방 친해지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 바둑계 사람들과 또 만나보고 네네. 어떻게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일단 뭐 바둑계 분들이 워낙 좋아서 저는 이제 이게 프로기사들을 만나면은 다른 취재를 할 때는 이제 일로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네, 일로 그렇죠. 만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는데 프로기사분들을 만날 때는 정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바둑계를 취재하면서 또 술도 많이 마셨고 그런 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네.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예상했던 것과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느꼈던 기사도 있을까요? 김정현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김정현 선수를 처음 봤을 때는 좀 약간 차가운 성격이 아닐까라고 차도남. 생각을 네네네네 했었어요. 약간 네. 도도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쵸. 이제 말을 해보고 좀 친해져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좋고 또 술도 잘 마시고 네. 술도 잘 먹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쵸. 좀 의외였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옆에 계신 홍명표 사범님도 처음에는 굉장히 진지하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저 네. 진지하지 않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지하지 않다는 걸로 결론을. 네. 오유진 선수도 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네. 제가 이 질문을 이제 먼저 이렇게 받고 다른 바둑 기자분들 선배들에게 여쭤봤어요. 근데 네. 오유진 사범님이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참하고 요조숙녀 같은 면이 있어 보이는데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친해지고 나면 굉장히 터프하고 털털한 성격이라고 그래서 예, 저도 그 진면목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약간 그 정아람 기자 성격과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터프하고 아, 이렇게 또 방송에서 성격을 공개를 해주셨네요. 역공하시는 거죠 지금? 네. 네.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밀어가니까 젖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예 손을 돌리고 귀를 굳혀버렸어요. 거기까지만 해두고요. 네, 그러자 이제 갈라치면서 네. 양쪽 코에 지금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변상희 선수의 좀 새로운 시도라고 봐야겠습니다. 좀 일반적이지 않은 네. 뭐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느껴지고 역시 이돌은 가볍게 언제든지 타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느껴지네요. 네. 지금 또 손 뺐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큰 자리를 전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할 수도 있는 흑돌들을 방치하는 타계로 승부를 거는 그런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뭐 오늘 포석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초반에 말했던 네. 그 신사인방 이동훈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라이벌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선수들에게 지는 것보다 그 또래 기사들에게 지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더 자존심 상해하고 승부욕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라이벌 의식이 좀 강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늘 함께 견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만큼 두 선수가 오늘 뭐 정말 준비를 하고 많이 하고 나온 것 같고요. 자, KB리그 좀 전반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올해 KB리그의 판도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주로 4강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광장 황진단하고 SK 앵크린, 포스코 캠텍, 그리고 한국물가정보 이렇게 이제 4개의 팀이 선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라진 점은 이제 한국물가정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하위권으로 네. 밀려났고 이 부분이 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3개 팀은 적중을 했어요. 네네네. 네. 홍미표 해설위원도 이렇게 4강 예상을 했었나요? 저는 솔직히 그 3강으로 예상했었는데 네.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캠텍 그리고 한국물가정보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 빗나간 포인트는 저랑 같네요. 한국물가정보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전반기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베스트 플레이어를 한 선수 꼽아주시고 혹시 워스트 플레이어도 꼽아주실 수 있나요? 저 이번에 베스트 플레이어는 단연 신진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물론 박정한 선수도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한데 이제 신진서 선수는 소속 팀이 또 7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주장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신진서 선수를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워스트는 아무래도 이세돌 사범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주장이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서 건강 문제로 뭐 주장전에 출전하지 못한다던가 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워스트 플레이어로 뽑았습니다. 네. 사실 질문을 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좀 네, 너무 그렇죠. 곤란한 질문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아주 시원하게 밝혀주셨어요. 원래 그 기자님들이 많이 시원하시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베스트 워스트 플레이어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승부가 하반기 뭐 앞으로 진행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네, 어제 그 1위를 하고 있는 팀인 정광장 황진단이 2위 팀을 상대로 7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포스코 캠텍이 이긴다면 네. 그 2위 그룹 중에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되고 만약에 오늘 BJF 리테일 CU가 네. 이긴다면은 네. 대규모 2위 그룹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판도가 어떻게 될지 좀 이제 형성이 될 테니까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BJF 리테일 CU가 승리를 거둔다면 정말 혼돈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 중간 그룹이 너무 많고 사실은 하위 그룹이라도 5등까지 이제 플레이오프를 진출하잖아요. 그렇죠. 와일드카드가 생기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알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인데 정관장 황진단은 유유히 먼저 앞서 나가겠죠. 그 대신요. 이미 뭐 좀 멀찌감치 달아나고 네. 있는데요. 자, 두 팀에게 정말 중요한 기로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변상희 선수가 이쪽을 벌리지 않고 이도를 좀 안정을 취했어요. 그러자 기세로 이동훈 선수도 이쪽을 협공하면서 기세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칸 뛴 수 정말 침착하네요. 지금은 이쪽 씌우는 수와 좀 갈라서 싸우는 수를 맛보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어떤가요? 좀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봐도 지금까지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아, 지금요? 네. 저는 여기 시청자 MC로서 여기 질문에 충실하게 답하느라고 사실 바둑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좀 관상학적으로 지금 한번 봐보시죠. 관상학적으로 네. 만만치 않은 바둑이네요. 네. 스코어도 딱 50대 50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아주 봐주셨어요. 정확하게. 자, 아직 뭐 전반기 한 라운드가 더 남아 있긴 한데 후반기 예상을 좀 해주세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될 팀, 그 예상을 했던 그 세 팀 정도 뭐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일단 세 팀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번부터 달라지는 게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도입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모든 팀이 그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팀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더 시간이 흘러서 하반기로 갈수록 KB리그가 더 흥미진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관장 황진단 그리고 포스코 캠텍 SK 앵크리는 뭐 웬만하면 진출을 네,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시군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와일드카드전이 생기면서 모든 팀들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네.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올해 바뀐 점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뭐 초반에 좀 부진했던 팀들은 좀 일찍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속된 말로 이제 뭐 앞으로 남은 판은 개인전이지 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네. 일찌감치 좀 플레이오프 진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올해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재밌네요. 이게 한 칸에 뛰면서 맛보기를 누렸는데 반대로 이동훈 선수가 이곳을 두면서 이쪽 시음수와 건너가는 수를 오히려 맛보겠다. 지금 주도권 싸움은 아마 좌상기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아랑 기자, KB리그의 현장을 종종 찾기도 하지만 또 세계 대회가 열리는 현장에도 굉장히 자주 볼 수 네. 있는데요. 어떤가요? 좀 그런 큰 승부를 치르는 선수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어떠세요? 좀. 저는 일단 좀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 옆에 이제 가면 그 대회를 치르기 전에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느껴진 아우라, 기 같은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바둑판에 힘을 쏟는 그 아우라가 느껴져서 저는 그 옆에 가서 그거를 이제 체험하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직접 가서 네.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가고 네.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사가 있나요? 프로기사요? 네. 뭐 한국, 중국, 일본 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요? 네. 출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홍성지 선수. 그렇군요. 네. 네. 저는 홍씨 나오길래 좀 기대를 했었는데 섣부른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 엄마도 바둑을 좋아하시는데 네. 예, 어머니께서도 홍성지 선수를 좋아하시고 또 이제 웃는 게 너무 네. 예쁘세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그렇네요. 비주얼적인 네. 면에 저는 웃지 마세요. 갑자기 미소를. 네. 같은 남자로서는 네. 못 느껴봤는데 홍성지 네. 선수가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참하죠. 네, 네, 여자들이 네. 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인기가 또 줄곧 많았어요. 네. 혹시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뭐 홍성지 프로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혹시 프로 기사 중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에 든다. 제가요? 워낙 현장에 자주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뭐 얘기를 들은 적은 없나요? 저한테요? 네. 고백을 받아본 적 네. 없냐 그런 이거 근데 주로 저는 이제 술자리에서 많이 뵈가지고 네. 그러면은 약간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누구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있다 없다만. 네. 있나 흥미진진해지네요. 보네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있는 걸로. 네. 그럼요. 예. 자, 바둑을 조금 보죠.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네. 수순이 어느새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또 지금은 두 선수의 기세 싸움이 상당하네요. 둘, 이제 변성현 선수가 이쪽을 짚어가면서 다섯, 받아주면 여섯, 붙여가려는 의도를 일곱, 보였으니까 여덟, 이동훈 아홉. 선수가 이곳을 또 붙여가면서 반발을 했고요. 네. 그러자 또다시 반발을 하면서 서로의 기세를 지금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제각각 갈 길을 가고 있는 네. 건데요. 일견 봤을 때는 이 갈라가는 자세가 흙이 상당히 괜찮고 이쪽은 좀 일단락이 서로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 두 점은 그러면 흑두점이요. 네, 생명력이 없는 건가요? 물론 30초. 살리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가벼워요 이 돌이요. 네. 나중에 붙여서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좀 눌러가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우선은 좌기로부터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고 백이 실수를 하는 장면은 없기 때문에 네. 약간은 흑의 기분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무난한 진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반발도 많이 나오고 그만큼 두 선수 간의 이 포석이 기세의 진행인 것 같은데요. 네. 30초. 특히 좀 라이벌 의식이 있는 선수들은요. 네. 기세 싸움에서 밀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 아직도 스코어 변동은 없습니다. 뭐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네, 지금도 아주 재미있는 수법이 나왔는데 이렇게 차단을 한다면은
젖혀서 두겠다라는 뜻이죠. 네. 바로 막지를 못하니까 한 점 잡히면은 이 전체가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백은 보통은 젖히고 넘겨줍니다. 30초. 그리고 하나,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셋, 넷, 모양 정리를 할 다섯, 가능성이 높겠죠. 7. 네. 변상일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이동 네. 선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수법의 그 센스, 세련미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동훈 선수나 변상일 선수가 KB리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던 적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완전히 떨쳐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주장을 맡으면서 네. 초반 네. 2연패로 둘, 좀 위축이 된다, 긴장이 된다, 네. 부담이 된다 그런 좀 걱정을 다섯, 했었는데 7. 다행히 여덟,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 4연승 어떻게 보면 팀을 지금 이끄는 주장으로 다시 네. 변모했습니다.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네. 자, 오늘 MC를 부탁해 정아람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중계석에서 함께 참여해본 소감 어떠세요? 네, 저 평소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서 이제 쉬면서 바둑 TV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좀 편하게 시청자 입장으로 나와서 두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또 이렇게 현장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네. 또 두 분이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네.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아, 네네. 저도 사실 여기 MC를 이제 일일 MC를 하기 전에 약간 망설이고 부담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직접 와서 해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너무 즐겁게 놀다가 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네, 좀 다양한 풍성한 자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늘 뭐 재밌는 얘기 또 뒷이야기들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일일 MC 중앙일보 바둑 담당 정아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들과 함께 만드는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BGF 리테일 CU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다섯, BGF 리테일 CU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입니다. 8라운드 2경기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동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고. 자, 숙명의 라이벌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좀 바둑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포석이 굉장히 난해해요.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 검과 도가 서로 10초. 부딪히면서 하나, 둘, 탕탕탕 튀는 느낌이 들거든요, 바둑이요. 네. 그리고 기세가 느껴집니다. 뭔가 상대방의 의도대로 해주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이 두 선수의 수법에서 느껴져요. 스코어에는 작은 변동이 있었네요. 이동훈 네. 선수 쪽입니다. 지금은 좌변 자상기까지 이어지는 초반 일단락이 백 쪽이 좀 재밌다라는 그런 평가인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차이가 아주 미세한 만큼 스코어도 여덟, 조금밖에 변동이 되진 않았어요. 네. 두 선수 상대 전적이 이제 변상일 선수가 4승 2패로 앞서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아픈 패배를 당했죠. KB리그에서 본선에서도 졌고 특히 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변상일 선수가 패하면서 상당히 아픈 패배를 당했었는데 네. KB리그만큼은 이동훈 선수가 변상일 선수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변상일 선수는 일곱, 사실 오늘 여덟, 시합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네 번 인터넷 남았어요. 바둑을 또 두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시합 날에는 그 좀 휴식과 컨디션 조절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훈련에 이제 임하지 않게 좀 배려를 해주는데 보통 그럼 선수들이 시합 당일에는 다른 실전은 하지 않나요? 그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대국을 하는 것을 좀 꺼려해요. 좀 기보를 나본다든지 사활 푼다든지 아니면은 좀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자신만의 그 컨디션 조절 방법이 있는데 네. 변상현 선수의 컨디션 조절 방법은 대국입니다. 좀 몸을 푸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변상희 선수 모르긴 몰라도 프로 기사 중에 가장 인터넷 대국 수가 많은 선수일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많아서 네. 좀 놀랄 정도고 그런 면에서 좀 국가대표팀 코치진에서 좀 고민도 했어요. 이게 변상현 선수 대국수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랬지만 이제 30초. 아무래도 하나, 본인이 좋아하는 둘, 것을 셋, 하는 것이 넷, 다섯, 봐주는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일곱, 여덟, 그것을 뭐 억지로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네. 라는 생각을 했고 본인이 또 스스로 알 거예요. 나중에 혹시 해가 된다고 느꼈을 때는 스스로가 판단해서 좀 줄이거나 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변상희 선수가 실전만 하고 기본한 사활을 소홀히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수고요. 네. 물론 이동훈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선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입단한 지 여섯, 몇 년 차고 일곱, 또 여덟, 랭킹 탑 10 아홉, 안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지만 공부는 정말 입단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생 시절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네. 이제 비교적 프로가 되고 나서 좀 많이 소홀히 했었는데 요즘 선수들을 봤을 때는 이제 입단한 것과 아닌 것 별 차이를 못 느껴요. 네. 오히려 프로가 되고 더 열심히 하는 선수들도 보이고 그렇군요. 30초. 하나, 둘, 셋,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다섯, 현재 중국에게 밀리고 있는 이 실정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지금은 이동훈 선수가 우상기 실리를 뺏어오면서 좀 집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흑의 우변 하변 모양이 꽤 괜찮아 보이긴 해요. 뭐 이 정도 선에서 공격한다면 이 한 점 살리긴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하변 쪽을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할 텐데 30초. 아무래도 이동훈 선수가 둘, 타겟을 장기로 하는 선수인 만큼 좀 거리낌 없이 실리를 챙겨가고 있지만 흑도 모양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변상현 선수의 감각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더 크게 씌워갈 수도 있고 네. 사실 아예 손을 돌리고 뭐 하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이 감각의 차이거든요. 뭐 어쨌든 모양을 키우고 싶은 장면인데 하나, 방향이 문제가 되겠네요. 네, 넷, 다섯, 이런 장면이 상당히 일곱, 어렵게 느껴지긴 여덟, 합니다. 아홉, 그 자리로 한 발 더 키우는 쪽으로 선택을 했네요. 어차피 이 한 점은 네. 움직이기 어렵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도 이 모양을 통으로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바깥쪽에서 좀 활용을 해야 되나요? 일단 이 미리 붙여둔 교환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 옆으로 붙이는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30초. 이런 식으로 어깨에 짓는다든지 하면은 셋, 자연스럽게 머리를 내밀 수는 있긴 하죠.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지금은 하변 쪽을 어떻게 보면은 지우는 그런 작전을 생각할 겁니다. 물론 가능만 하다면은 이렇게 붙여 끊는 네. 수법을 생각해 보고 싶긴 한데 좀 수익기가 상당히 난해해요. 네, 이 장면에서 단수는 듣지만 확실히 좀 안녕을
갖춘 채 살 수 있을지 네. 또 자신은 없거든요. 이 정도 진행만 읽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하나, 네, 좀 떨리긴 하죠. 네. 셋, 넷, 무난하게 둔다면 어깨 짚어서 나오는 쪽을 생각할 일곱. 것이고요. 여덟, 좀 치열하게 둔다면은 열. 옆으로 붙이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투자합니다. 네, 이렇게 늘어서 막으면 끊어서 탄력을 구하는 것이죠. 이도훈 선수가 사실 타개하는 측면에서는 좀 치열한 수법을 많이 보여주긴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장면에서 어떤 수법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으로. 전혀 다른 쪽으로 가네요. 네, 지금은 하변이 아닌 우변 쪽 견제를 시도했는데요. 이 당장은 흑도 이 한 점을 잡자고 하긴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봤더라도 활용을 당한 겁니다. 네. 그래서 기세 진행이라면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씌우고 젖혀서 끊어가는 진행을 생각해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럴 때 뭐 10초. 붙여서 탄력을 구할 수 있다. 둘, 셋, 넷, 늘어준다면은 이것은 여섯. 걸립니다. 일곱, 여덟, 단수까지 아홉. 선수기 때문에. 열. 4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축이 또 애매하네요. 축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막상 나가니까 축이 아니네요. 그렇다면 흑도 좀 강한 수법을 연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변상희 선수도 강수를 즐겨 사용합니다. 둘, 좀 셋, 자신의 수익기를 믿고 다섯, 여섯,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네. 네, 지금도 그래서 공격을 일단 하는 것이죠. 이수보다는 강수는 아닙니다. 이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전투로 이끄는 것이죠. 백이 이렇게 나갈 수는 없거든요. 빈 삼각으로. 그런데 지금은 백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공간은 좋네요. 네. 하지만 백이 바로 나갈지 혹은 네. 더 욕심내서 들어갈지. 30초. 하나, 둘, 셋, 넷, 왠지 밭전체를 째고 나가는 여섯, 게 좀 이상한 것 일곱, 같기도 여덟. 하거든요. 아홉.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로 느껴지니까. 네. 왜냐면은 이수는 이렇게 갈라 나오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괜히 좀 두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수를 둘 때부터 봐왔던 좀 붙임수. 오, 굉장히 사납게 나오네요. 네, 강수가 나왔습니다. 끊어간다면은 아예 이쪽을 단수로 치고요. 밀어가면서 전체를 끊어가겠다. 양분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죠. 끊어도 나가서 축장문이 안 됩니다. 모든 돌들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의 반격이 상당히 날카로워 여덟. 보입니다. 아홉. 네, 끊어갔는데 네, 여기서 백의 응수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까다롭습니다. 이쪽을 활용을 통해서 진행을 시키더라도 후속 수단이 없어요. 느는 것 같은 선수지만 2단 저침이 돼야 되는데 네. 하나, 이쪽으로 끊어버린 순간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실시간 스코어가 네, 바뀌었네요. 흙 쪽으로 넘어갔어요. 네, 지금의 반격이 상당히 네. 날카롭다. 네, 그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무래도 붙였을 때 이렇게 젖혀서 반발하는 수를 네.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변상일 선수는 거의 노타임으로 젖힌 장면부터는 두어가고 있고 이동훈 선수는 좀 예상을 못할 수도 있겠죠.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일곱, 쉽게 보이지 않아요. 아홉, 아, 열. 시간을 한 번 더 두번 씁니다. 남았습니다. 네. 지금 끊고 두더라도 이 축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축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만 두더라도 되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도를 타게 하는 과정에서 하변이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쪽으로 가자 하니 물론 30초. 먼저는 움직이겠지만 이도들이 다 보태준 수가 될 수가 넷, 있거든요. 흙이 한번 다섯, 못질을 한다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현란하게 두어갑니다. 있겠죠. 그 다음 자세가 젖혀야 되는데 네. 이건 다 끊어갈 수도 있고요. 붙이기만 하더라도 사실 다 잡힌 거예요. 그럼 백이 뭔가 했다고 볼 수 없죠. 네. 늘잔이 여전히 백이 우변 사는 걸로서는 안 됩니다. 하변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순간에는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 이 우변의 흙의 날카로운 반격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다음 행마가 쉽지가 않네요. 네. 자, 변상희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그래도 귀중한 시간을 벌었어요. 네, 이제 화장실을 가면은 자동적으로 시계가 멈추고요. 이 초읽기 중에서는 화장실을 1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네, 이동 선수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정수는 느는 수일 것 같은데 이 급소도 남아있고 이렇게 치봐서 두더라도 네. 이쪽이 다 어떻게 보면 떨어진 것이거든요. 네, 흙은 살아있어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가자니 네, 뛰어나온 싸움이 누가 유리한 싸움인지 의문이거든요. 네, 바로 막아가서 둔다면 오히려 백이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딱 눈에 들어오는 행마가 없는 건가요? 네, 이제 젖히는 것도 이제 물론 강하게 끊거나 뭐 붙여갈 수도 있지만 네. 가만히 받아주더라도 결국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이제 급소간다면은 흙은 삶을 확인할 수 있고 백은 여전히 뛰어가면 부담스러워요. 백돌이요. 미생마가 뜬다는 것은 상변이 자연스럽게 지어진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네, 지금 우변에서의 접전은 변상희 선수가 확실히 득점한 모습입니다. 네. 바로 역습을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흙 쪽으로 이끌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다음 백의 행마가 문제입니다. 네. 아마 이 붙이는 수를 지금 후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애초에 이곳을 둔 것도 붙이는 네. 수를 보고 둔 것인데 이 붙이는 수가 처음부터 성립하는 수가 아니었다면은 이 자리도 좀 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 발 더 얕게 가는 것이 어땠을까 싶거든요. 좀 감각적으로 둔 면이 있겠네요. 네, 이동 선수는 역시 이 붙이면 뒤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변상현 선수는 이 쉬운 수를 둘 때부터 이 반격을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변상현 선수 도착했네요. 자, 이러면 이제 시간이 가게 되겠죠. 자, 그동안 충분히 시간을 썼는데요. 어떤 수를 찾아냈을까요? 한 칸인가요? 일단 좀 가볍게 나가자고 했어요. 네. 사실 흙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돌파를 불러온 수라서 일감으로는 잘 떠오르진 않았는데 그만큼 좀 곤욕스러운 모양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기분 좋은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와 이 자리. 둘, 셋, 근데 일단 이 자리를 먼저 두고 싶긴 다섯. 하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냉정하게 그 정도로 그치나요? 물론 이렇게만 두더라도 사실 백이 한 곳이 없어요. 왜냐면은 흑도들이 이런 데 다 왔기 때문에 네. 이 하변의 골이 좀 깊어졌거든요. 지금은 백이 이런 식으로 삭감하기도 떨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두더라도 변상현 선수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백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죠. 우변이 잡히긴 했지만은 이 두 방의 의미는 꽤 크긴 하거든요. 이쪽을 눌러 막으면서 흑의 모양도 축소시켰지만 백의 모양이 커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위기 속에서 이동 선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타협이 됐다라고 느껴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그리고 세번 이쪽의 남았습니다. 맛이 또 나빠서 이것은 좀 네. 골치 아픈 수상전이 되거든요. 물론 패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자체만 본다면 수가 난 거예요. 그렇다고 한 번 더 받자니 좀 미흡하고요. 흑도 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변상 선수가 초읽기 1회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는지 네. 둘,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 넷, 받는다면 다섯, 이렇게 여섯, 잡아서 받는 것도 있겠네요. 일곱, 여덟, 아홉, 안 받았어요. 다시 모양을 키우는데요. 일단은 버틸만 하다. 네.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좀 이쪽 끊는 수가 또 믿는 구석이라서 그러니까 2패가 나왔을 때는 네, 백도 부담스럽지 않냐 그런 뜻이 되겠죠. 해소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자리까지 둔다면 일곱, 여덟, 모양 자체가 아홉. 진짜 엄청나게 커졌어요. 네. 굉장히 입체적인 모양이 됐는데 지금 이동훈 선수도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변에서 성과를 못 올리면은 네. 이 큰 집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맛은 좀 나쁜 곳인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백도 이 장면에서 아홉, 열. 빠지고요. 9번 나왔습니다. 패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패죠. 네. 시간을 한 번 더 썼어요. 네, 양 선수 모두 이제 2개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0초. 지금 수익의 격돌인데 변상의 선수는 이곳을 받지 않더라도 다섯, 견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여덟, 일단은 그거부터 물어보네요. 애초에 믿는 구석이긴 합니다. 그 자리가. 근데 이것은 이제 백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때리면 다시 때려주고요. 부분적으로는 많이 이득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쪽 사와에도 나중에 확실하지가 않네요. 백이 다시 됐다낸다면 네. 30초. 늘어야 되는데 둘, 이쪽은 한 집이에요. 넷, 그렇다는 얘기는 다섯, 나중에 이렇게 붙여서 또 잡자고 하는 패가 있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백이 꽤 잘 된 건데요? 네, 부분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큰 자리였던 이 자리를 먼저 어떻게 보면 선착하고 나서의 진행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손실은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묘한 곳을 붙여갔습니다. 이수에면은 이제 위로 는다면 찝어서 패하는 탄력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흙이 뭐 밑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흙은 당연히 위로 가는 것인데 이 패를 통해서 바둑판을 어지럽히겠다라는 뜻이 이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좁은 곳 같은데 좀 시끄럽게 만드네요. 네, 다섯, 지금 뭔가라도 하긴 해야 돼요. 여덟, 이돈 선수 입장에서는 네. 이 하변 일대를 쉽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장 결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머리를 계속 내밀자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쪽이랑 연관성을 둔다면은 패를 바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패가 아닌 그냥 이 모양을 정도의- 갖추는 건가요? 그 정도 활용으로 괜찮다라는 판단을 했네요. 막으면 찝어서 네. 활용을 하고 이쪽에 급소를 둔다면 밀어서 그러고, 찝한다면 네. 늘어서 이쪽을 있는 수를 강요를 하고요. 또 붙여서 타겟을 시도할 수 있다. 하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대신에 이제 흑돌이 이쪽에 온다면 나가는 수가 아홉, 부활하거든요. 네, 지금 당장은 뭐 딴에서 들 수 있고요. 네. 백도 이렇게 건너가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먼저 여덟, 붙여서 물어볼 수도 아홉, 있고 네. 이 교환을 미리 해두고 나서 그 다음에 밀고 치빠서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굉장히 좁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자리를 잘 잡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살아버렸어요 안에서. 또 이곳을 막아간다면 네. 두텁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은 한 번 더 둬야지 완성이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이쪽 부분적 타겟은 되게 잘 됐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변상현 선수가 2라운드 때 설현준 선수에게 첫 승리를 거두고 나서 최재영, 한상훈, 류수왕, 홍성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지금 5연승 중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연 선수가 또 4승 1패로 상당히 또 좋고요. 최철원 선수가 3승 3패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팀의 허리층에서 확실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영, 윤찬희 선수도 다 제 목 이상을 해주고 있어요. 네, 팀 내 50% 이하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조화죠. 그렇습니다. 네, BGF 리테일 C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원 선수가 이제 4연승 중, 이지현 선수가 3연승 중, 팀의 1, 2지명이 지금 이끌고 있고,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셋, 이창석 선수나 허영 선수 등이 다섯, 네. 여섯, 좀 받쳐주고 있는 여덟, 그런 시점이죠.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리그 이제 역사를 좀 본다면 연승 행진을 하는 팀들이 꼭 나와요. 그런데 그 연승의 길이에 따라서 팀의 기세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한 3연승하고 끊기면은 오히려 연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그렇군요. 4연승, 5연승 이상으로 간다면은 네. 하나, 혹시 그 연승이 끊기더라도 다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팀에서는 이제 연승을 하고 있을 때, 기세를 타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연승을 이어가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네. 사실 3연승 정도는 뭐 기세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5연승 이상은 전력이 갖춰줘야겠죠. 네, 아무래도 팀 전력에 따라서 그 연승의 길이가 좀 길어지느냐, 네. 좀 짧아지느냐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제 변상희 선수가 이제 막는 수도 있었어요. 중앙을 막아가면서 진출로를 아예 막아갈 수도 있었는데 끝낸 것은 이제 입구자 간다면 흑이 사활을 신경 쓸 필요는 없거든요. 10초. 하나, 이쪽 끝낸 수도 여참 선수라서 셋, 넷, 오히려 백이 다섯, 사이고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강제시킬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막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훈 선수도 이렇게 진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고요. 아무래도 노림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돌이 왔기 때문에 드는 수가 네. 성립을 하거든요. 베개 모양도 큰 차이죠. 근데 이게 아주 강력한 또 수법인지는 의문이라서 30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막아놨다면 굉장히 두텁긴 한데요. 네, 좀 알기 쉬웠죠. 이은수로 막았으면은 알기 쉽게 일단락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스코어가 다시 5대5가 됐습니다. 네. 역시 기대가 큰 라이벌전인 만큼 네. 엎치락 뒤치락 좀 크진 않지만 조금씩 리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이은수로는 그래도 막는 것이 나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워낙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머리를 내밀면은 좀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뭐 그만큼 좌 쪽을 괴롭힐 수 있다면 모르지만 네, 지금은 적당한 선에서 활용을 하고 그치네요. 네. 네, 따낸다면은 더 이상의 추궁은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와 이 자리 이제 맛보기죠. 이쪽을 둔다면 이쪽을 둬서 그리고 막는 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힘이 생기면 다섯, 나와서 끊는 여섯, 수를 오히려 노릴 수가 일곱, 있죠. 여덟, 아홉. 네, 띄워두었네요. 이제 백이 띄웠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이제 나와 끊는 수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돌파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약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지금 변상 선수의 생각이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이쪽을 30초. 혹시 이렇게 둘, 교환을 하고 셋. 잡으러 가겠다. 이거 아무리 터프한 바둑을 두는 변상의 선수도 네. 설마 이건 아니겠죠? 못 살긴 못 살았는데. 자체로는 못 사는데 네. 바깥쪽이 너무 뚫렸나요? 네, 바깥쪽이 좀 많이 허전해요. 네. 이 밀고 나가면 자신이 없습니다. 조금씩의 변동이 있었지만 스코어는 다시 50대 50입니다. 이동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구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